당내 징계 인사의 대사면을 1호 혁신안으로 관철시킨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초과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비명계 공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에서 김포의 서울시 편입 특위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이 김포 외에도 5개에서 6개 지역의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비열한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지하철 5호선부터 연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핵심 지역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시적 교전 중단을 설득하기 위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다시 중동에 파견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청조 씨가 잠시 뒤 오후 2시 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소아청소년과에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국가보상은 분만 사고 등 극히 일부 수술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11월인데도 사흘째 20도 후반을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때 아닌 더위는 오늘 비가 내린 뒤 누그러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이어갑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핵심 지역인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하고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저녁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테러 조직 하마스의 진원지인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지난 몇 시간 동안 기갑부대와 보병, 공군이 하마스의 전초기지와 본부, 그 밖에 추가 테러 기반 시설을 공격했다며 근접전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휴전은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가 가자지구 주요 병원이 연료 부족으로 발전기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병원 연료를 훔치고 있다고 맞받아치면서도 병원 가동을 위한 연료에 한해 반입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본격적인 지상작전이 이어지면서 가자지구 내 주요 병원인 인도네시아 병원이 부상자들로 붐빕니다. 인도네시아 병원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중앙 거점이라며 이틀 연속 공습한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 인근에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병원은 최근 연료 부족으로 발전기가 멈춰서 정전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إذا لم يتم تزويد المستشفى بالوقود اللازم للمولدات نحن نقدم شهادة الإعدام وليس الوفاء الإعدام.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어제 인도네시아 병원에서 발전기가 오전에 멈춰섰다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이 소형 예비 발전기를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병실이 전등을 꺼야 했고 시신 보관소의 냉장고도 전원을 꺼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방위군은 하마스 자발리아 지휘관 인도네시아 병원 주민 간 대화라고 주장한 녹취를 공개하면서 하마스가 병원에서 연료를 훔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 연료를 군사용으로 전용한다며 일찌감치 가자지구에 연료 반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가자지구 병원의 연료가 고갈될 경우 병원 가동을 위한 연료 반입 허용 용의를 밝혔습니다. אנחנו נראה מתי היום הזה דלק יועבר עם פיקוח לבתי החולים, נעשה הכל. 할레비 총장은 연료가 하마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국제 여론이 악화하자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다시 중동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시적 교전 중단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게 이번 방문의 목표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이어 보름여 만에 또다시 중동 방문길에 오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이번엔 민간인 대피와 구호품 지원을 위한 일시적 교전 중단을 성사시키는 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To protect civilians who are in a crossfire of Hamas's making. And we want to look at concrete steps that can be taken to better protect them. 바이든 대통령이 인질 석방을 위해 교전을 잠깐 멈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백악관에서는 일시적 교전 중단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하마스의 시간을 벌어주는 휴전과 달리 일시적 교전 중단은 이스라엘군의 작전 수행에도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 내놓은 논리인 셈입니다. And it's not going to stop Israel from defending itself because the security assistance we're providing continues to flow. And a temporary pause doesn't mean a general ceasefire where the war is over. It means pause only temporary for a specific purpose.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에 갇혀 있던 미국인 500여 명 가운데 70명 이상이 최근 탈출 행렬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We got out today 74 American folks out that are dual citizens. 한편 유엔 인권기구는 이스라엘의 난민촌 공습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인 인질 2명이 처음 석방될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공습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번에도 일시적 교전 중단이 가능할 거란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수색을 위해 가자지구 상공에서 감시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관리 2명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인질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일주일 넘게 가자지구 상공에 정보 수집용 드론을 띄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200여 명 가운데 행방불명된 미국인 10명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레인이 현지 시간 2일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모든 경제 관계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팔레스타인의 대의와 팔레스타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요르단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주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남미의 볼리비아도 지난달 31일 이스라엘과 단교를 선언했고 칠레와 콜롬비아도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보고 계신 사진, 최근 국내외 SNS상에서 반향을 일으킨 사진입니다. 공습 피해를 입은 가자지구에서 한 아버지가 아이 5명을 데리고 대피하는 모습인데요. 무너진 건물 잔해를 배경으로 아버지의 얼굴, 재로 범벅돼 있죠. 사진이 올라온 SNS에는 가자지구 소식을 전할 때 흔히 쓰는 해시태그도 보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가운데 안겨있는 이 아이의 다리가 신체에 비해 길고요. 중앙에 있는 팔, 아버지 신체를 둘러싼 다리와 팔 또한 업힌 아이들의 신체라기엔 다소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이 사진 사실은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로 드러났습니다. 마치 실제 사진처럼 보여서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깜빡 속아 공유할 정도였는데요. 이 같은 참상을 그린 인공지능 생성형 이미지, 일반인들도 손쉽게 만들 수 있어 논란입니다. 취재진이 무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 설명란에 폭격 피해를 받고 있는 가자지구 피해자들이라는 간단한 문장을 입력해봤는데요. 만들어진 이미지 함께 보실까요? 네,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전해진 가자지구 느낌의 공터에 곳곳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실제 사진이 아닌 이미지이지만 워낙 생생하게 묘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일부를 가림 처리했는데요. 뒤로 폭격 피해가 막 이루어진 듯한 현장도 보셨고요. 또 다른 이미지입니다. 한 SUV 차량의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네, 보신 이미지들 만드는 데 들어간 시간 불과 5초입니다. 더 정교한 이미지를 만드는 건 시간 문제겠죠. 이처럼 현장의 참혹함을 이용해 조회수 등 관심을 끌려는 행위 꾸준히 나왔습니다.
심지어 비극적인 현장을 희화화하거나 이에 동조해 민간 피해자들을 하마스 전체와 한통 속인 양 매도하는 여론까지 등장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포털 기사나 유튜브 댓글 곳곳에선 가자 지구의 참혹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민간인 희생에 대한 비난글이 달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나날이 강도가 높아지는 이스라엘 하마스 사이 교전. 민간인 피해 소식이 매일같이 전해지고 있죠. 쏟아지는 비극적인 영상과 이미지들을 접하면서 어쩌면 참혹함 자체에 익숙해지고 또 비판 의식이 무뎌지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من عبسان جاي تبعك معي بحكيش انا ولا بعرف انا سام جاي سيارات فيش بنزين فيش خبز فيش ميه فيش طحين فيش ولا حاجه وين المسؤول وين يا رئيس وين يا محمود عباس الا مين سيبتنا في غزه وين العرب الوقود نفذ من البلد والغاز كل انواع الغازيات نفذت من البلد يعني فاضطرينا انه نستعمل الكاره لانها ما بتحتاج لوقود ولا شيء لنقص الوقود الكبير اللي صار في البلد. هي هو التاكس الوحيد اللي لقيتها الكارة إن بالنسبة لقطاع غزة وأنا جوزي مريض كانسر وجيت على ناصر عشان أكتب له روشتة ورايحة على المشروع أجيب له العلاج تبعه. أكتر من هيك إحنا هي اللي عايشينه في غزة، إحنا بنتمنى إنها تطلع لنا الدول ترحم أهل غزة من اللي إحنا بنعاني فيه، لا غاز لا مية لا كهرب ولا حاجة إلنا، فيش ولا إشي.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빠진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최소 3%대 경제 성장률 회복이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에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 돈을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복잡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의 재정 금융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임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 확대를 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빨리 고물가를 끝낼 생각은 하지 않고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건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으로 IMF 등 세계 금융기구도 긴축 재정을 조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큰 변동 없이 30%대 중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4%, 또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올랐고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을 맞아 7가지 분야별로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외교 정책이 40%로 가장 높았고 대북, 복지, 부동산 정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유권자 10명 가운데 6은 공직자 인사와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1%포인트 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33%로 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대답은 27%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제안한 이른바 대사면이 전면 수용된 가운데 오늘 두 번째 혁신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중앙당사에서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와 불체포, 면책 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세비 축소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그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고 이뇨한 위원장이 제시한 키워드 희생과 관련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늘 회의에서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호 혁신안이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의 오늘 회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약속합니다. 우리의 첫 주제는 통합, 화합, 이 같이 가는 것을 이 혁신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주제가 갈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희생입니다. 희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이 희생을 했고 정치인이 이득을 봤는데 이제는 그만,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던 숙소 곳곳에 소변을 뿌려놓고 떠났다는 제보가 YTN에 접수됐습니다. 이미 출국해버린 터라 업주는 처벌도 배상도 기대하지 못한 채 속 끓이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외국인 전용 호스텔입니다. 남성 2명이 방 안을 차례로 둘러보더니 체크아웃을 마치고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뒤 방을 확인해본 업주가 굳은 얼굴로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사흘 동안 방을 썼던 외국인 투숙객이 방 안 곳곳에 소변을 뿌려둔 겁니다. 냄새가 며칠 동안 빠지지 않아 잡혀있던 예약을 모두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썼던 해외 숙박 앱을 통해 경위를 물어봤지만 돌아온 건 욕설뿐이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죠. 이제 인간으로서 어떻게 방을 이렇게 해놓고 뒤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희 방에다 이런 짓을 하고 갔나. 뭐 거기에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죠. 숙박 앱은 해당 투숙객과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고소장도 내봤지만 이미 출국한 만큼 경찰도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력범죄가 아닌 만큼 해외 경찰과 공조하기엔 무리란 겁니다. 여기에 지금 신병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없으면 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그걸 갖다가 재입국 시에 통보해달라고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요. 결국 처벌도 보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막막한 상황. 코로나19가 가라앉으면서 관광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비슷한 소가리를 하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지난 8월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분쟁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넘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분쟁이 생기면 금방 출국하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숙박업계는 보증금 제도를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 우리 업주들이 피해는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제재를 좀 하는 방법, 보완적인 제도를 좀 필요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관광객 유치만큼이나 숙박업계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먼저 떠나보낸 가족의 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분묘 10여 개가 무단으로 파헤쳐지고 이장된 건데요.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푸른 잔디가 무성했던 공동묘지가 황폐한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흙무더기 위엔 초록색 그물망이 덮였고 깨진 비석 조각도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A씨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았다가 벌초할 묘소가 사라져버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3시간 동안 인근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아낸 건 아버지 묘소 번호가 적힌 푯말이 전부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이제 좀 자식된 도리로서 속이 많이 상했죠.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고 나서 아버님을 편안한 곳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B씨 역시 40년 넘게 살뜰히 관리해온 남편의 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무연고라고 새겨진 푯말만 남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26세 혼자 돼가지고 애들 둘을 키우면서 묘 하나만큼 해마다 벌초를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묘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구청에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사 번호도 남겨놨어요. 이곳은 원래 경기 용인시가 운영하던 공동묘지 부지로 지난 2021년 민간업체에 매각됐습니다. 이후 업체는 연고자들과 합의해 전체 분묘 중에 270여 기의 이장을 마쳤는데 남은 분묘 가운데 19기가 불법 이전된 겁니다. 공동묘지 한쪽 구석엔 이장된 곳을 표시한 듯한 푯말 19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신고 없이 이장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무단 이장 피해자들은 토지를 사들인 민간업체를 의심하는 가운데 경찰 역시 업체와 불법 이장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아직 이장하지 않은 20기는 거의 무연고 묘지라면서도 불법 이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업체 대표는 경찰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떠나보낸 가족을 기억할 공간마저 송두리째 파헤쳐진 피해자들은 경찰만 바라보고 있지만 현장엔 CCTV도 없어서 수사는 난항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YTN은 대전시 추모공원이 자격이 없는 법인과 14년 동안 계약을 이어왔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해당 영농법인이 단순히 용역 계약을 따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시설 일부를 운영한 정황들도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묘 업무를 볼 수 없는 영농법인과 14년 동안이나 용역 계약을 맺어온 대전 추모공원.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가끔 일이 필요할 때 용역을 줬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실제로는 영농법인이 추모공원 운영 일부에 참여해온 거로 추정되는 근거들이 발견됐습니다. 영농법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대전시 추모공원 관리사업소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이곳 추모공원 안에는 영농조합 장묘 사업장이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던 법인 주소지도 지난 2020년 아예 이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대전 추모공원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 전화번호도 같습니다. 이 법인은 추모공원 내 매점도 운영해 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시설관리공단에 영농법인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건 맞지만 영농법인이 운영하는 건지는 잘 모른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사실상 해당 영농법인이 추모공원 일부에 대해 위탁 관리를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이 이뤄진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시설관리공단이 해당 영농법인과 맺은 각종 계약 규모는 YTN이 확인한 것만 9천만 원이 넘습니다. 매점 운영 등 기타 수익까지 고려하면 14년 동안 올린 불법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 제보자는 법인을 해산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도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청과 산하기관인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종합감사와 재정감사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 이미 대전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과 다른 상급기관들에도 계속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민자 고속도로 소속 직원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안양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삼성산 터널 안에서 SUV 한 대가 1차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안전순찰원과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소속 안전순찰원 40대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근 도로를 달리던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기사 A씨와 승객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횡재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일단 금융당국은 도입 논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최근 윤 대통령이 은행권을 겨냥해서 잇따라 내놓는 발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건가요? 네, 윤 대통령의 은행에 대한 발언이 최근 들어 강경해졌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 종노릇, 갑질, 독과점. 이자에 허덕이는 차주들 입장에선 속 시원할 수 있겠지만 은행권으로서는 발언 수위가 상당히 센 만큼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표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예대금리 차로 인한 은행의 이자 장사를 지적하면서 돈장치를 벌이고 있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은행권 홀로 후실적을 거둔 걸 또 한 번 지적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은행의 이자 장사 논란은 재점화됐습니다. 올해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누적 이자 수익만 30조 원을 넘어섰고 이들 임직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다는 발표까지 나오면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겁니다. 네, 이렇다 보니 잠잠했던 은행 횡재세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횡재세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쉽게 말해서 은행의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도로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 초과 이윤세라고도 합니다. 유럽연합이나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도입된 제도인데요.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된 적이 아직 없다고 손을 긋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으냐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는 그 원칙 하에서 보고 있고요. 다만 은행권의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과 관련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주들 내지는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그 지점에 대한 의원님 지적도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다음 달 금융당국이 발표할 서민금융 상품 구성과 운영 체계 개편을 포함한 효율화 방안에 은행권의 공적 역할을 더 늘리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 관련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확대한다거나 취약 차주들의 뒷부담을 줄여줄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네, 은행권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몇몇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취재했는데요. 적잖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발맞춰 오기도 했고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했는데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한 상생금융 노력과 함께 지난해 기준으로 1조 2천억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했습니다. 법인세에 추가로 회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 지금의 급증한 가계부채는 금융당국과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초래한 건데 만만한 게 은행이냐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 은행권을 압박해 사실상 상생금융 시즌2를 준비하라는 메시지 같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미 하나은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0만 명을 위해 1,000억 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도 관련 방안을 준비해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은행권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카드업계나 보험업계 역시도 지금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생금융이 시중은행에서 시작해서 이금융권으로 번졌던 것처럼 어떻게 사안이 흘러갈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사의 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앞으로 소아청소년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의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인데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이대 목동병원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고가 일어나며 당시 의료진이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소아청소년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만약 의사의 과실이 없다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만 국가가 보상을 책임졌는데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도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국회에 이런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유형과 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적용 대상엔 선천성 기형아 등을 대상으로 한 수술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체감도 높은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더 높이려면 현재 3천만 원인 국가보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나옵니다. 의사들은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까지 해소해야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국가보상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상 대상과 국가보상금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의료계와 환자단체,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거래 재개 이후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던 영풍재지가 하한가에서 벗어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영풍재지는 어제보다 5.24% 내린 3,800원에 시작해 1시간 만에 종가 대비 13.22% 오른 4,540원에 거래됐습니다. 개장 6분 만에 거래량 4,700만 주를 기록하면서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변할 경우 2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12억 4천만 달러 더 줄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4,128억 7천만 달러, 한화 554억 원 규모로 9월 말보다 12억 4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와 기타 통화 외환 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별로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56억 1천만 달러 줄었고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도 3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반면 예치금은 14억 7천만 달러 늘었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는 금은 같은 금액을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2만 1,300여 대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16%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기차 소비가 둔화하면서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넘게 급감했습니다. 지난달 브랜드별 신규 등록 대수는 벤츠가 6,600여 대로 가장 많았고 BMW와 볼보, 아우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이후에 승인을 받기 위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만큼 험난한 앞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EU가 요구한 화물사업부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라는 관문 통과는 유력해졌습니다. 앞서 주요 14개국 중 11개국의 승인은 받은 만큼 남은 곳은 미국과 일본입니다. 다만 하나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불발됩니다. 미국 법무부는 자국 항공사인 제트블루의 스피릿 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항공사 인수합병에 까다로운 편입니다. 2년간 검토한 지난 5월 독점을 해소할 아시아나 항공 수준의 경쟁 항공사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또 독과점 요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합병을 저지할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칠 정도입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측 승인을 받기 위해 에어 프레미아의 미주 노선 일부의 기재와 승무원, 조종사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M&A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미국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제어하는 거에 이제 손실 부분이 좀 큰 게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 현대중공업이랑 그 대우조선의 재판이 될 것 같아요. 반면 정부 일각에선 EU의 승인이 나면 미국 측이 쉽게 승인해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에 양 인수합병 시도처럼 무산될지, 에어프랑스를 넘어선 세계 7위의 초대형 항공사 탄생이란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한국을 방문하지 말자. 최근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잇따라 나오는 글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이들의 반응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주말 옛 트위터 X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시태그는 한국 여행 금지였습니다. 관련 게시글 100만 건이 넘었는데요. 한때 태국 X 트렌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태국인들이 올린 경험담 보겠습니다. 한국에 못 가면 일본으로 가자. 비행기표 사기 위해 모은 돈을 다 낭비했고 또 잘못을 한 것처럼 격리됐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또한 태국 여성은 과거 4번이나 한국에 갔었고 왕복 항공권, 호텔 예약 등 입국 조건을 갖췄는데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게시글은 조회수 940만 회를 돌파했고요. 수만 건 넘게 재게시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국내 불법 체류자 중 태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배경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 가운데 태국인은 14만여 명으로 베트남인, 중국인을 합친 수보다 많았습니다. 때문에 태국 국적자에 대한 한국 출입국 관리소의 심사가 보다 엄격해진 걸로 보입니다. 현재 태국과 한국은 비자 면제 협정을 맺어서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미리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를 받았는데도 국내 입국 과정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불만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악화하자 태국 총리도 나섰습니다. 태국 국민이 지속적으로 추방되는 문제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외교부도 태국과의 우호 관계에 영향이 없도록 유관부처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뜨겁게 불붙은 부정적인 여론이 쉬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서양에서 발달한 폭풍 시아란이 프랑스 등 서유럽 일대를 강타하면서 각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돌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고 1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북부 블로뉴 시르메르의 해안가에 거대한 파도가 몰아칩니다. 중심기압 953헥토파스칼로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207km를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폭풍입니다. 대형 트럭도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고속도로는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대서양에 면한 브루타뉴와 노르망디 지역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Ce qui est certain, c'est qu'il faut continuer à faire attention, puisque pour la Normandie et les Hauts-de-France, jusqu'à 18h, 20h, il y aura des vents extrêmement violents. Et donc, cette période de tempête n'est pas terminée. Il faut continuer à être... 강한 바람에 나무들이 송전선이나 철탑 위로 쓰러지면서 일대 12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자동차를 덮쳐 운전자가 숨지는 등 프랑스에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인접 국가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벨기에 서북부 겐트에서는 5살 어린이를 포함해 2명이 돌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We hebben vanuit de stad gecommuniceerd en inderdaad gevraagd aan iedereen van binnen te blijven, van parken te vermijden, van begraafplaatsen te vermijden, plekken waar hoge bomen staan en ons zo voorzichtig mogelijk te gedragen.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에서도 각각 1명씩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열차와 항공기 운행에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영국 출신의 전설적인 밴드죠. 비틀즈의 마지막 신곡이 공개됐습니다.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비틀즈의 Now and Then이 공개됐다며 27년 만에 비틀즈의 모든 멤버가 참여한 마지막 노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노래에서 보컬 존 레넌의 목소리는 그가 작곡하기 3년 전인 1977년에 녹음한 데모 테이프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목소리만 추출했습니다. 여기에 조지 해리슨이 지난 1995년에 녹음해둔 기타 연주를 더하고 생존 멤버인 폴 맥카트니의 목소리, 링고스타의 드럼 연주를 얹어 완성됐습니다. 특히 30대에 멈춘 존 레넌의 목소리와 80대가 된 폴 맥카트니의 목소리의 하모니는 노래 가사와 함께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고 음반사는 설명했습니다. 전국 하늘이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때늦은 고온 현상에 큰 쌀쌀함은 없지만 종일 하늘빛이 무척 흐린데요. 현재 일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오늘 낮 동안 그 밖에 서쪽 지방과 제주도로 확대하겠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서쪽 내륙에는 최대 20mm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반면 그 밖에 동쪽 지방과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밤사이 비구름이 확대해서 내일까지 많게는 3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요란하게 올 수 있는 데다 강한 바람까지 동반돼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바람이 무척 강한 만큼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는 25도 예상되고요. 주말인 내일 수도권에서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이고요. 비가 내린 뒤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하루 만에 10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